밀어내고 쫓아냈어. 사람의 손을 탄 흔적이 안 보이고 새것같이 너무 빳빳하대. 우리도 정투가 안 온가 봐. 우린 누굴까? 엄마 아빠 있는 걸까? 아무래도 내가 밖으로 가서 좀 알아봐야겠어. 그래.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좀 알아봐주면 좋겠어. 제발 우리가 누구인지 좀 알려줘. 그럼 내가 여기 빠져나갈 수 있게 너희들이 도와줘. 응, 그래. 저기요, 잠깐만요. 말씀 좀 물을게요. 여기가 어디죠? 여긴 K보트라는 도시입니다만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정말. 저기요. 저기 잠깐만요. 너 누구야? 난 나지. 귤레쟁이 없지. 나 멍멍이 소리도 낼 수 있다. 저기 나 그만 놀리고 좀 도와주라. 여기 잡아. 근데 넌 못 보던 녀석인걸. 어디 사는 누구니?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근데 바람에 날려서 여기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네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고? 엄마 아빠는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엄마 아빠 아래서 나왔어. 엄마가 동생들을 품을 때 알았지?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온 건지. 난 엄마 아빠 누군지 몰라. 물론 동생도 없고. 내가 있던 그곳엔 자기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 나랑 같은 처지랄까. 그래서 내가 대표로 우리가 누군지, 우리를 누가 낳았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이 도시에 온 거야. 말하자면 파견된 건데 지금까진 이 도시 이름이 K보트라는 것밖에 알아낸 게 없어. 이래봬도 내가 주류계에서 호기심 많기로 유명한 새 어치야. 내 이름은 제이. 넌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야. 지금부터 나를 고용하면 돼. 탐정 제이? 이 탐정 제이가 너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지. 나더러 탐정 제이의 일회인이 되라고? 난 보다시피 무일푼이야. 이거 봐, 빈털털이라고. 나는 대가는 필요 없어. 돈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 단지 메꿔지지 않는 불과 같은 호기심을 채워줄 사건이 필요할 뿐이야. 나 탐정 제이는 이 사건을 맡을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떠올랐거든. 정말이야? 그럼 나 좀 도와줘. 내가 누구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아무것도 아닌 게 없지만 여기저기서 날 배추잎 투표지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 그냥 짧게 배추라고 불러. 이제부터 널 탐정 제이라고 부를게. 우리들의 탐정이 되어줘.
그렇다면 내 손을 잡아. 근데 나 이거 손이니 발이니 두 개밖에 없으니 원. 어쨌든 꼭 잡으라고. 좋아, 알았어. 너만 믿을게. K보트시 당국이 발표한 시의원 선거 결과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토리당과 휘그당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순 없거든. 어? 오랜만이군. 호기심 많은 친구가 요즘에는 왜 뜰맛인가 했지. 그동안 특기를 살려서 탐정이 됐지. 오늘은 내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려고 왔어. 안녕. 나의 새로운 고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모를 찾아 안아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의 주인공. 자, 이쪽은 내 친구 로이야. 늘상 뭔가 연구에 몰두해 있는 아마추어 연구가라고 할 수 있지? 하이. 하이, 베트라고 해. 난 K보트시 법원 담장에 넘어왔어. 친구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 중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제이를 탐정으로 고용한 거로구나. 그렇다면 잘 찾아온 거야. 오. 내가 요즘에 신기한 거 발견했으니 한번 들어볼래?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래, 그래. 들을 준비는 됐지? 됐고 말고 우리는 절박한 학생들이라고. 잘 들을게. 나도. 좋았어. 지난번 K보트시에서 시의원 선거가 있지 않았어? 시 당국이 선거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가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내내 들여다보고 있었어. 나 로이 박사의 호기심은 흉내쟁이 제이와는 달라. 땀을 뻘뻘 흘리며 연구에 몰두하는 중이었다고. 먼저 이 정당들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를 한번 보라고. 4에서 5일간의 시간차가 있었다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야. 맞아. 지난번 K보트시에서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을 투표로 뽑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어. 분명히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열심히 투표했는데 주최 측이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가수들을 뽑았던 사건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바로 그거야. K보트시에서 33명의 합창단을 선발한 사건. 일명 프로듀서 33을 떠올린 거지. 알고리즘의 개입이 있다면 투표는 형식적인 눈속임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 제이 녀석이 방문하지 않았던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알고리즘의 흔적을 찾아봤어. 프로듀서 33? 핑미 핑미 핑미요 핑미 핑미 핑미요. 이 노래 몰라? 그러니까 그 사건이 조작이라는 거야? 그래, 좀 더 들어보자고. 프로듀서 33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계산식을 넣어둔 거야. 그렇다면 지난 K보트시 시의원 투표에도 이런 계산식이 들어가 있었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 계산식을 찾아보려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일단 저 쌍둥형 히스토그램에 비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에 어떤 계산식이 있을 것을 가정한 거지. 말하자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사람의 키 높이와 허리 높이처럼 일정한 상관관계로 움직이는 것이어야 하거든. 키가 큰 사람은 허리 높이도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사전투표를 동일한 키도표로 맞추는 방식으로 비교해보기 위해 백분율을 계산한 거야. 이걸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 그래야 정확히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물론 꼭 그래야 한다는 규칙 같은 건 없어. 길이 다 나기 전에는 길을 다듬어 가야 하는 법이지. 풀스프레처 길을 찾거나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라고나 할까? 목표라면 프로듀스 33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결과값을 미리 세팅해 놓은 계산식 같은 것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야. K보트시의 시의원 수는 모두 300명이야. 그것도 정당 투표로 정해지는 비례대표를 빼면 253개 지역구 시의원이 있단 말이지. 프로듀스 33에 비해서 피할 수 없이 복잡한 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정확한 계산식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어. 33명을 뽑는 것과 300명을 뽑는 것은 우선 규모가 달라.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지. 뭐라고? 자, 싸우지 말고. 그러면 다시 되짚어보자고. 나는 K보트시의 투표와 개표 과정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았어. 우선 프로듀스 33 사건은 사전에 온라인 투표를 하고 또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투표를 해서 시민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가수를 선정하는 시민 프로듀스 제도 같은 거야. 사전 온라인 투표가 있고 약 3시간 30분 동안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 투표를 해야 해서 11팀을 정하는 제도였으니까 규모를 빼고는 K보트시의 의원들을 뽑는 제도와 비슷한 점이 있거든. 우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있지. 그리고 일정한 시간 내에 선발하는 것도 같지. 그렇다면 프로듀스 33 사기 사건처럼 말은 시민 프로듀스 제도 같지만 실제로는 주최 측이 미리 11팀을 정해놓고 투표는 눈속임으로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K보트시에서도 선거 관리를 하는 기관에서 일종의 주최 측의 농간을 부릴 수 있었다는 건가? 아하. 그렇지. 말하자면 K보트시에서도 주최 측에서 미리 뽑힐 시의원을 다 정해놓고 시작했을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연예인 데뷔하는 것과 시의원을 뽑는 것을 나란히 비교하기에는 무게가 너무 차이나는 사건 아닐까? 물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시의원 선거는 오히려 더 대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수사기관까지 장악하는 거대한 권력이 있다고 쳐. 그러면 아무리 심각한 범죄라도 수사기관이 잠들어 있으면 과감하게 할 수 있거든. 자, 어쨌든 가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단서를 발견했거든. 압승을 거둔 토리당의 선거 전략을 짜는 인물이 선거 압승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이런 결과를 미리 점친 것처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예측했다고 자랑을 했어. 이 표를 한번 보라고. 이 표는 K보트시 전체 지역의 판세를 정확히 읽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전체 지역 의석 300석 중에 우선 직능대표를 뺀 지역대표에 대해서만 보자고. 직능대표 47석을 제외한 253개의 지역대표를 살펴볼 때 애초에 토리당이 우세한 지역은 68석뿐이었어. 67석은 조금 유리한 지역이고 나머지 28석은 사실 승리한 불투명한 지역이었거든. 그런데 선거 결과는 모두 토리당이 석권해버렸어. 선거 당시 K보트시의 전염병이 돌았고 그 때문에 모든 시민들에게 K보트시가 현금을 돌렸어. 적어도 고무신 수십 켤레는 돌린 셈이라고. 시민들이 이런 떡고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토리당은 특수한 상황에 공을 돌리겠지?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만 압도적인 표를 얻어 163석을 석권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거든. 그러니 나 로이 박사가 손을 놓을 수 없었지. 프로듀스 33에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변수가 많은 선거이긴 하지만 역으로 어차피 디지털 세계에서는 11명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투표나 253명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투표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 거지. 그렇다면 K보트시도 미리 253명을 다 정해놓고 시작했다는 건가? 프로듀스 33 사건처럼? 와우, 게다가 투표율과 득표율까지? 바로 그거지. 투표율과 득표율, 당선자까지 미리 설계해두고 실행을 했다고 가정해보면 의외로 부정의 방법을 찾는 것은 쉬워지거든.
프로듀스 3사는 주최 측의 조작이 너무 어설퍼서 시청자들에게 들킨 사건이라고 들었거든. 그래서 호기심 많은 나 탐정주의에게 그 사건은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했지. 맞아. 말하자면 9명의 참가자가 1%의 득표를 내서 경합을 하는 상황인데 조작 득표율을 미리 0.05%라는 큰 단위로 설정해둔 경우였어. 그러니 참가자들의 득표율 차이가 같은 숫자인 경우가 시청자들의 눈에도 쉽게 보이는 거야. 육안으로도 조작이 훤히 보일 정도로 어설펐던 거지. K보트 시의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였어. 도저히 난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렷한 규칙성이 선거 결과 데이터에 어렴풋이 보였거든. 내가 뭔가 수학적인 규칙성이랄까?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점 때문이거든. 일단 이 히스토그램을 보자고. 지난 K보트 시의 선거 결과와 확연히 다른 표에서 충격을 받았어. 하나는 종 모양이고 하나는 두 개의 보물이야. 사전선거에서만 10%에서 13% 토리당이 앞서갔다고. 이게 조작의 결과라고 가정하면 우선 유권자 수를 조작으로 늘리고 투표율도 10% 이상 높여서 높인 만큼을 토리당 후보에게 몰아주는 식이지. 특히 사전투표에서 대부분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 당선자가 사전에 미리 설계되어 있었고 투표 개표 과정에서 당선자를 컴퓨터가 확정해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선거가 끝나고 K보트 시의 바다하게 퍼진 소문은 사실이었던 걸까? 선거 결과 데이터에서 일종의 디지털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는 소문 말이야. 해커의 지문이라고도 부르지. 해커의 지문? 뭔가 의시시한데. 바로 그 발자국을 추적한 것이 바로 나란 말이야. 오늘 내가 이 발견의 비밀을 공개할 거야. 자, 봐봐. 토리당 각 지역구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100분율로 표준화한 비중값을 순차적으로 배열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50% 지점에서 교점이 발견돼. 당일 과반 이상 투표한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의 비중이 당일보다 낮았어. 반대로 과반이 안 된 모든 지역에서 사전의 비중이 당일보다 높았고, 인위적인 조작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지역 사전 비중값과 당일 비중값의 차이값을 당일 투표수에 곱해서 지수로 만들고 그래프를 그려보았어. 이때 지수값이 1, 2, 3에서 15까지 순차적으로 가다가 16, 17이 없지? 또 쭉 가다가 28이 툭 나온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69까지 나오지. 그렇지. 16, 17은 없고 띄엄띄엄이네. 이런 현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더군. 뭔가 숫자들의 클러스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것이다. 드문드문 지수가 비어있는 것이나 28, 69 이런 이색적인 수치가 나타난 것이 이유가 있다고 본 거야. 자, 28이라는 수를 만들기 위해 1부터 7까지 더하면 되거든. 7개씩 특정 숫자가 그룹을 이루고 있고 이 숫자들을 더한 수에 어떤 규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 그래서 지수가 큰 지역구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7개씩 끊어보게 된 거지. 253개 지역구에서 최대 32개씩의 조합을 만들 수 있었어. 참, K보트시 지역구에도 1번부터 253번까지 각 고유번호가 있었겠지? 바로 그거야. 각 지역구의 고유번호를 조합하여 어떤 문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알파벳을 숫자로 만들 수 있고 숫자를 알파벳으로 만들 수 있는 아스키 코드를 생각해냈어. 7개씩 32개로 조합된 선거구 번호를 각각 더해서 발견한 2개의 문자판에 교집합해서 팔로우 더 파티를 찾아낸 거라고. 처음에는 표가 남는 지역에서 모자란 지역으로 옮겨주어서 비중값에 교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당선자 확정 계획표가 이미 완성된 뒤 이 계획을 어지럽히지 않는 방식으로 표수를 조금씩만 조정하여 숫자판에 워터마크 같은 지문을 찍어놓은 알고리즘이었어. 시행착오를 하면서 끈질기게 추리를 멈추지 않은 열정으로 마침내 이상한 알고리즘을 발견한 거야. 즉, 휴리스틱스 기법으로 조작자들의 제작자 표시, 곧 해커의 지문을 발견한 거지. 프로그래머는 컴퓨터에 명령어를 주어 간단히 했겠지만 우리는 숫자판을 들여다보며 밤낮을 공들여 찾아낸 거라고. 이건 프로듀스 33의 계산식보다 더 분명한 인위적인 패턴이라고 확신해. 이 조작자들이 배투의 부모를 알고 있을 거라고. 아하, 팔로우 더 파티? 그건 괴담이지. 어떻게
숫자 더미들 속에서 알파벳이 찍혀 있다는 거야. 토리단과 해그당의 성결과가 숫자 더미에 ABCD 같은 알파벳이 찍혀 있다고?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제이, 베투, 나란히 서봐. 자, 각자 번호 불러봐. 1번, 2번. 그럼 이제 제이는 1이 되고 베투는 2가 되지. 알파벳에도 각자 자기 번호가 따로 있다는 거야. 일종의 업계의 약속이라고 할까? 이걸 아스키 코드라고 해. 팔로우 더 파티를 숫자로 부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화면을 똑바로 보라고. 난수처럼 얼큰어져 있어야 하는 숫자들 속에 특수한 규칙을 두어서 이런 문자로 치환된 숫자를 넣어두었다고 보는 거지. 이 수수께끼를 풀면 베투, 너희들의 출생의 비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나는 이 숫자들을 이 한 장의 표를 분석해서 추출해냈어. 이 표를 이해하려면 알파벳뿐만이 아니라 K보트시도 각 지역 선거구에 번호를 매겨두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해. 말하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프로빈스 K의 번호는 5번이거든. 지역구 253개가 모두 자기 선거구 고유 번호를 갖고 있는데 이 번호들의 특정한 규칙을 부여하여 숫자들을 조합한 거야. 이 표를 한번 보라고. 특정한 규칙을 부여하면서 7개씩 지역구를 묶어서 합산을 하면서 팔로우 더 파티라는 목표한 문자에 수렴해 나갔다고 할까?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찾아냈냐고? 거대한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내 머리에 자석이라도 붙어있는 거겠지. 나는 그냥 난수들 속에서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규칙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것 뿐이었어. 그런데 프로듀스 33과 같이 합창단을 뽑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거였어. 말하자면 투표율, 득표율, 표수까지 사전에 설계가 되어 있었고 이 설계된 숫자 속에 목표 의석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숫자의 표를 더하고 빼서 특수 코드를 제조해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까? 그것이 곧 팔로우 더 파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팔로우 더 파티를 찾아낸 게 뭘 말하는데? 선거에 인위적인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야. 누군가 눈속임으로 투표를 좌지우지한 범죄의 흔적 같은 거? 로이, 제발. 대체는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야. 이렇게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거야? 솔직히 나 천재 탐정 제이에게도 쉽지는 않군. 안 되겠군. 나는 프로듀스 33 사건보다 더 확실한 선거 조작의 증거를 찾았어. K보트 시민들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것을 눈치채고 법원에 재검표를 요구했기 때문에 범인들이 데이터를 실제 투표지수와 정확히 맞추기 위해 법원으로 표를 보내기 전 급히 프린트해서 바꿔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백투, 화투, 빠투 막 들어갔다는 게 내 추측이거든. 다시 말하면 백투,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는 거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럼 원래 바꿔치기 되기 전 투표지들은 어디로 갔어? 모르지. 범인들이 태워버렸거나 어딘가에 숨겨두었겠지? 아, 로이. 너의 직설화법이 나의 존경하는 클라이언트 베투 씨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고 있어. 오늘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겠어. 잘 있어? 미안. 하지만 사실인 걸 어떡해. 어이, 가는 건 좋은데 강인우는 주고 가야지? 농담. 그럼 너희들 냉 박사님을 찾아가 보는 게 어때? 그분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건투를 피네. 백투, 부모님을 꼭 찾길 바래. 맹 박사님! 저희는 박사님이 최근 K보트시의 선거 결과에 전산 조작이 있다고 주장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부모를 찾고 있는 저의 불쌍한 의뢰인 베투의 부모님을 꼭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하하, 그 유명한 탐정제이가 못 찾는 걸 내가 어떻게 찾아줄 수 있겠나? 나도 지금 내가 주장하는 전산 알고리즘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었네. 박사님, 저희는 여기로 오기 전에 로이를 만났어요. 로이의 설명에 우리가 지금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 되었다고요. 박사님의 표도 역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한 마리 새에 불과합니다.
이 친구도 배춧잎 같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고요. 하하, 그렇지. 이 로이 얘긴 나도 들어보았지만 나의 가설과는 또 다른 설명이더군. 그 친구는 선거 자체의 조작 로직이 아니라 이 선거 범죄자들이 결과를 사전에 설계하면서 이 작업에 참여한 해커들이 자신들의 지분 같은 것을 찍어놓은 아주 미세한 조작의 흔적을 또 발견한 것 같더군. 이 선거가 공명하지 않고 누군가의 손을 탔다는 증거겠지? 로이도 박사님도 결국 배투의 부모님을 찾는 데는 그다지 중요한 단서를 못 주셨습니다. 저 탐정 제이의 자존심이 심히 구겨졌지만 저도 이쯤에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게. 로이나 나도 이 엄청난 사건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네. 이 케이보트 씨의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 이건 너무 큰 범죄야. 이 21세기에 엄청난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나 같은 노학자도 이 상황에 깊이 절망하고 있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계획을 실현했네. 간단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목표에 접근했다는 것이고 내가 그 프로그램을 추정해서 복원해 보기로 했네. 그러나 지금부터 봐 중요하다고 보네. 후일을 기약하며 다 같이 배투를 이 세상에 내놓고 버린 불의한 부모를 찾아보기로 하세. 의기양양했던 나 탐정 제이로서는 힘이 자존심이 구겨지게 됐지만 우리는 여기서 헤어져야겠어. 꼭 부모님을 찾길 바래. 친구들이 실망할 것 같아. 무슨 얼굴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K보트시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엄청난 불의에 저항하는 시위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도가 될 때 저항은 시민의 의무가 됩니다. 시민 여러분은 시 당국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배투야! 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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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여기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해줄 순 없어. 지금부턴 우리가 힘을 모아 같이 찾아볼 수밖에 없어. 갈색 투표지? 쟤는 또 뭐야? 그동안 우리보다 이상한 애들이 더 많아졌구나. 얘들아, 우린 결국 정상 투표지가 아닌가 봐. 뭔가 잘못돼 있어. 나 저기 저 호랑이 후보님과 힘을 모아서 K보트시에서 직접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찾아주도록 시위할 거야.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배투 너를 따를 거야. 우리 가자.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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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시나리오로 제작을 출발한 VON의 김미영 대표입니다. 애니메이션 배투 출구 관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애니메이션은 제목 그대로 배춧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을 찾는 배투와 제이의 로드무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의 해커의 지문에 관한 설명은 우리의 주인공 배투와 제이가 고백했듯이 다소 난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유권자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침묵 속 초대형 선거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4월 15일 총선 결과 데이터 속에서 발견된 암호 문자 파일로드 파티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몇 차례의 대법원 재검표를 통해 예상치 못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공정성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져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철저한 침묵과 수사기관의 직무유기 속에서 이 중대한 사실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권력이 사태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조차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일로드 파티라는 암호 문자가 선거 조작을 위한 큰 그림, 곧 조작 청사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일종의 제작자 또는 자극자 표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작 청사진이 현실되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로이킴이라는 한 유권자가 이를 발견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 발견은 몇 단계에 걸친 치열한 수학적 추리에 근거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커의 지문이라는 별명을 붙인 암호 문자 파일로드 파티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결과 데이터에 나타나 있는 이상 인멸될 수 없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로이킴의 발견은 최소 5단계에 걸쳐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비중 그래프입니다. 이 비중 그래프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차이가 컸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찾아진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각각의 지역구가 얻은 사전과 당일 득표율을 전체 득표율의 합으로 나누어 비중을 계산해 보았을 때 당일 득표에서 50% 이상을 얻은 모든 지역구에서 당일보다 사전의 비중이 낮았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50% 이하에 속하는 지역구는 당일보다 사전 비중이 높아집니다. 거의 예외가 없는 뚜렷한 경향성입니다. 두 번째 발견은 클러스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2023년 출간된 해커의 지문 발견기 나는 어떻게 파일로드 파티를 발견했나를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들은 정답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반론과 비판에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비난과 인신공격은 문명사회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정중히 사용합니다. 관람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